쓴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글쓰기는 목적 없이도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의 일이며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주체의 일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하며 읽은 책입니다.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감 그 자체였는데요. 제목부터가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기자로 활동 중인 손아신 작가의 쓸수록 나는 내가 된다입니다. 제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꼈던 시기에 본능적으로 하게 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글쓰기입니다. SNS에 짧게 글을 올리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않았던 제가 매일 아침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글을 쓰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쓰면 쓸수록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가장 힘들었을 때 글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프롤로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란 사람이 흐려져서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미치도록 쓰고 싶었다. 글쓰기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공허할 때 글을 쓰면 내 안에 무언가 꽉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고, 또 반대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 글을 쓰면 가벼워지는, 비워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글쓰기의 장점과 매력을 아주 섬세하게 담고 있는 쓸수록 나는 내가 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평소 글쓰기를 즐기지 않는 분들도 오늘 일기라도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으로 우울한 분들,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쓸수록 나는 내가 된다 중에서 제가 가장 공감했던 문장들, 오래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을 읽어드립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닌 것 같다. 입 밖으로 꺼내놓은 것들은 빛바랜 사진이 되곤 한다. 감정이란 강렬해도 휘발성이 크다. 그래서 기쁨을 오롯이 만끽하고 싶을 때는 내 안의 기쁨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편을 택하곤 한다. 무언가를 입 밖으로 꺼내놓았다는 것 자체로 마음속의 설렘은 한풀 꺾여버리기도 하니까. 회사 동료가 아찔했던 여행담을 들려준 적이 있다. 스페인 국경에서 갱단에게 납치돼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야기였는데 칼에 상처까지 입었으니 웃으면서 들을 얘기는 아니었다. 나는 그때 생긴 트라우마가 이제 좀 괜찮아졌는지 조심스레 물었고 동료가 대답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지.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생길 때마다 말하고 다녀. 말로 내뱉고 나면 왠지 트라우마가 옅어지는 것 같거든. 말로 내뱉는 것이 마음에 든 것들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면 말의 숨을 고르는 글쓰기는 마음을 투명하게 한다. 불행을 씀으로써 불행에서 벗어난다. 많은 소설이 한 편의 누아르 영화처럼 씁쓸한 건 이런 연유에서가 아닐까? 절망에 관해 쓰는 건 절망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절망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글로 절망을 토해내어 홀가분해진 그 자리에 슬픔 아닌 것을 들여놓을 수 있다. 제거까지는 힘들다고 해도 그 절망을 내 안에 지니고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것이 글쓰기다. 아니, 모든 창작 활동이다. 글을 비롯한 예술로 내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표현함으로써 이 세상에 보태지 않고도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 단지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다. 글을 쓴다는 건
내 안에 껌처럼 들러붙어 있는 감정을 떼어내어 한 걸음 뒤에서 그 감정을 바라보는 작업이다. 떼어내서 객관화된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한결 자유로워진 내가 남는다. 글쓰기가 우리에게 해방구를 열어주는 방식이다. 나는 왜 필요할 때조차도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할까? 지금 나는 타인의 시선에 갇혀 진짜 나로 살고 있지 못한 게 아닐까? 나는 매일 수만 가지 물음표를 잉태한다. 그것은 순전히 내 인생을 이루는 나만의 문제다. 어쩌면 인생이 그런 게 아닐까? 나만의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그렇게 나는 나만의 길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길은 곧 내가 된다. 매일 등반하는 심정으로 내 물음표의 산등성이로 오른다. 정상에 오르면 답이 거기 있기를 바라며. 누군가는 자동차나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빠르게 가려 할 것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몸도 지치지만 자신의 두 발로 걸어 올라가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런 편에 가깝다. 글쓰기라는 길을 선택해서 내 힘으로 올라가야 그것이 나만의 답이 된다고 믿는다. 내가 세상과 반복할 때, 내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나만의 관점을 얻고 싶을 때 정답을 찾아보기 전에 나만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나만의 답을 일단 찾아보려 한다. 오답일지라도 상관없다. 그렇게 보면 내 글들은 학창시절의 오답 노트를 닮았다. 오답 노트의 주인공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라는 게 참 우습고도 재미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노트를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게 나만의 오답들이었던 거다. 나의 취약한 부분을 고민할 때마다 설령 내 생각이 틀렸을지라도 그 흔적을 노트에 모으고 답을 찾아보면서 나는 타인에 의한 나가 아닌 나에 의한 나가 되어갔다. 성장하기 위해서 진정 필요한 건 해설을 보고 맞힌 정답들이 아니라 오답들이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해설지를 들춰보고서 정답을 이해한 척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오답이어도 좋으니 나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거나 남들이 권하는 행동 양식을 참고하여 살아도 늦지 않을 테니까. 나는 종종 인생을 먼저 살다간 현자의 말, 철학자와 인문학자들의 말을 참고해 내 답을 보완하기도 했다. 하지만 타인의 말들은 쉽게 들추어본 해설지였다. 내 인생의 문제는 틀리더라도 내가 직접 풀어야만 한다는 걸 오답 노트가 제법 두꺼워지고 나서야 깨달았다. 오답을 쓰면서 나는 내 삶 앞에서 고뇌하고 그렇게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갔다. 모든 문학의 주인공들도 고뇌하지 않던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베르테르가 고뇌하고 햄릿의 햄릿 역시도 깊은 번민에 빠진다. 주인공은 고뇌하기 때문에 주인공이고 그 고뇌가 오직 자기만의 것이어서 근사한 것이다. 베르테르의 선택이, 햄릿의 선택이 정답인지 오답인지 알 수 없다. 정해진 답 따위는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오답 노트를 써서 나만의 답을 여러 주제에 걸쳐 많이 마련해 두려 한다. 내 삶이라는 문학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방식이다. 삶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나만의 오답 노트를 죽기 전까지 멈추지 않고 쓸 것이다. 끝이 안 보이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탐험해야 할 미지의 땅이 남아있다는 건 초조하기보단 외려 마음 넉넉한 일이니까 괜찮다. 자기라는 세계, 그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 어딘가에 나도 모르는 내가 또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라는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게 해준다. 그것은 반드시 답을 찾으리라는 희망이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해줄 더 큰 내가 있다는 든든함이다. 빵 하나를 먹어도 향과 맛과 식감에 대해 할 얘기가 있고 영화 한 편을 봐도 좋았던 대사와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 이 정도면 리뷰 본능이라는 게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건 아닐까 싶다. 하다못해 소개팅 상대와 나눌 얘기가 마땅치 않을 땐 날씨라도 리뷰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리뷰는 다시 본다는 말뜻처럼 되새기는 것이다. 내가 무엇에서 느낀 걸 내 말투로 써내려간 글뭉치다. 작품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날씨든 무엇의 어떤 점이 내 마음을 잡아 끌었는지를 쓰다 보면 자연스레 내가 어떤 것에 반응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하나의 리뷰는 무수한 선택지의 집합이고 그 선택이 바로 나다. 글쓰기 강의에서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다. 무엇을 써야 하느냐고. 쓰고 싶은 게 마땅치 않을 땐 그 대상이 무엇이든 좋으니 그에 대한 리뷰를 써보라고 권한다. 음식도 좋고 물건도 좋고 작품도 좋다. 모든 사람은 같은 것을 봐도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리뷰해도 오직 당신만의 고유한 생각이나 감정이 글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소위 굴튀김 이론이라 불리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쓰기 이론이 있다. 어떤 독자가 하루키에게 자기소개서 쓰기가 힘들다며 고민을 말했더니 하루키는 이렇게 제안했다고 한다. 자신에 관해 쓰는 게 힘들다면 그럼 대신 굴튀김에 관해 써보는 건 어떠냐고. 당신이 굴튀김에 관한 글을 쓰면 당신과 굴튀김의 상관관계나 거리감이 자동으로 표현되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끝까지 파고들면 당신 자신에 관해 쓰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에 관해 쓸 것인지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 무엇을 쓰든 그 길의 끝엔 내 안에 나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목적은 그곳에 도착하는 거니까. 굴튀김에 관해 쓸지 지구 온난화에 관해 쓸지 망설이는 건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걸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과 비슷하다. 입은 옷에 따라 남에게 보이는 모습도 다르고 그날 내 컨디션도 달라지겠지만 그건 껍질일 뿐이다. 이 출발점에 내가 서 있는 이유는 걷기 위해서고 걸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나다워진다. 집중해야 할 건 오직 걷기 자체며 쓰기 그 자체다. 어릴 때 세발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라는 고철덩이를 다루는 감각을 익혔다. 그런 다음에야 두발 자전거에 올랐다. 글쓰기를 배워가는 과정도 이와 같지 않을까? 숙제도 보고서도 아닌 글을 혼자 쓰려고 하면 처음 두발 자전거를 탈 때처럼 스스로 중심 잡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남이 쓴 글을 따라 써보는 필사는 그렇다면 세발 자전거 타기다. 쓰기의 감각을 먼저 다듬어 보는 단계랄까? 필사를 하다 보면 내 안의 모호한 감정에 비로소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게 된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나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게 된다. 누군가에게서 이름을 얻은 대상은 받아들여진 존재이므로 이게 바로 세발 자전거의 매력이다. 양쪽으로 난 한 쌍의 보조바퀴가 중심을 잡아주는 덕에 내가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일을 도와주는 필사는 나에게 그 감정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아직은 스스로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없지만 세발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글을 쓰며 깨달은 게 있다. 우린 긍정이란 말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긍정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을.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구분짓고 나쁜 감정이라고 여겨지면 그걸 애써 좋은 감정으로 바꿔놓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긍정이 아닌데 그것을 긍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끝까지 음미하는 것이 진짜 긍정적인 태도라는 깨달음이었다. 누구나 각자의 이유로 쓴다. 근사한 이유가 아니어도 좋다. 우리의 삶이 SNS 속 사진처럼 늘 웃고 있지만은 않듯이 더 많은 날이 누추하듯이 글도 삶처럼 그렇게 써내려가면 된다.
쓸수록 내가 된다는 것. 이건 역시 쓰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된 쓰기의 이유다. 처음 글을 썼을 때 그 이유는 너무나 단출했다. 마음이 답답해서 무언가를 쓰지 않고는 삶을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단지 그것뿐이었다. 폼나는 동기보다는 분명한 동기에 가까웠다. 아모르 파티, 니체가 한 말이다. 니체는 운명이란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지만 운명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 필연성을 긍정하고 받아들여 운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예술가에게는 미션처럼 들린다. 자신의 운명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인간 본래의 창조성도 발휘될 수 있다. 이는 자기 운명에 속해 있는 비극을 창작으로 돌파하려는 데서 피어나는 예술성과 같다. 글을 쓸수록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게 된다. 쓰기는 인생에 주어지는 비극적 경험을 쓸모있는 재료로 여기게 하므로 인생의 행복뿐 아니라 불행까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준다. 나 역시 글을 쓸수록 내 운명을 더 사랑하게 됐다. 좋은 글을 쓰고 싶은 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내 운명에 깃든 고통을 정중히 대하고 또한 자세히 관찰한다. 어떨 땐 외로움이 내 글의 힘처럼 느껴지고 가난이 소중한 재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거기서 오는 비애감을 사랑에 맞이 않는다. 글 안에는 작가 내면의 빛과 그늘이 균형을 이루며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모진 말과 행동이 내게 상처가 되었을 때도 그 상처가 언젠가 내 글에 가장 아름다운 문양으로 남을 것을 직감한다. 그러니 그 사람을 그만 미워하기로 한다. 이런 자발적 어쩔 수 없음을 나는 사랑한다. 자기 운명의 그림자까지도 끌어안는 태도로 글을 쓰고 살아간다면 삶의 고통도 그 의미를 찾아 숭고한 빛을 띨 것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어렵다. 생업에 매몰되어 지쳐가든 꿈을 잃고 방황하든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는 상실감을 겪든 삶의 험준한 골짜기를 통과하며 온갖 문제와 맞닥뜨릴 것이다. 그럴 때 글 따위는 삶 앞에서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고 삶과 완전히 별개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쓰고 싶어도 도저히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글과 삶이 하나가 되어갈수록 삶은 점점 더 견딜만해진다.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